고려대학교 지식의 날개 KU 놀리지.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김수영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소재공학부 대학원 지원을 맡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네, 김수영 교수님께서 주로 연구하시는 분야가 LED입니다. 어릴 때 광고에서 아몰레드라는 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옛날에는 TV가 엄청 두꺼웠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다른 화면들은 다 얇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어릴 때 집에서 쓰던 TV나 컴퓨터 모니터는 뒷부분이 되게 두꺼웠었는데 그때 부모님 몰래 컴퓨터를 하다가 이제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컴퓨터를 끄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 모니터 뒤를 만져보시고 혼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고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게 믿는 거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보는 게 생기려면 결국에 이제 디스플레이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옛날에는 브라운관 같은 게 있었죠. 캐소드 레이 튜브라 그래서 뒤에서 전자총에서 전자를 쏘면 마그넷에 의해서 전자가 휘어집니다. 이 전자가 휘어지면 이 전자가 앞에 있는 형광체를 때려주면 거기서 이제 빛이 나는 이게 이제 캐소드 레이 튜브의 원리거든요. 빛을 이렇게 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뒤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왔던 텔레비전이 뭐냐면은 PDP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는 똑같은 캐소드 레이 튜브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긴 했지만 뒤에서 플라즈마를 때려가지고 앞에 있는 형광체를 때려서 RGB, 빛의 삼원색인 레드, 그린, 블루를 내는 원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의 문제가 뭐였냐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려면 많은 전압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을 대신해서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는 뒤에 이제 백라이트가 있어요. 뒤에서 이제 빛을 쏘게 되면 그 틴필름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반도체가 온오프를 만듭니다. 이 온오프를 만드는데 이 빛은 그 자체로 편광 성질을 띠고 있어요. 빛 자체가. 그래서 밑에 있는 편광판과 위에 있는 편광판을 수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빛이 오다 보면 다 가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빛이 안 납니다. 그것을 안에 있는 리퀴드 크리스탈로 빛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줘요. 바꿔주면 같은 방향이 되면 빛이 나오겠죠. 그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백라이트 같은 경우는 백색 광이기 때문에 레드, 그린, 블루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컬러 필터라는 거를 둬서 그 컬러 필터에서 빛이 나오게 되면 빨간색도 나오고 그린색도 나오고 블루색도 나오고 하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가 각광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액정을 핵심 소재로 한 평판 디스플레이로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광원을 필요하는 디스플레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백라이트가 항상 필요했어요. 뒤에 CCFL이라고 하는 형광등 같은 게 꼭 필요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G 플립 같은 핸드폰 같은 거 보면 다 접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게 다른 텔레비전 같은 걸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다경 학생이 했던 것처럼 아몰레드라고 하는 OLED라고 하는 오가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박사과정 때 주제로 했던 게 OLED였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 상용화돼서 나오고 있는데 OLED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자발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라이트이 필요 없어요.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를 가하면 그 밴드갭에 해당하는 유기물의 밴드갭에 해당하는 컬러의 빛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라이트 필요 없기 때문에 훨씬 얇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훨씬 가볍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현재는 LCD를 대체를 해서 OLED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LED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나왔었어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해서 그 신호등에 보면 옛날에는 신호등이 뒤에 그냥 큰 전구 하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휘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요즘엔 다 LED예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도 스스로 자발광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는데 현재는 그 LED의 사이즈를 더 줄여가지고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LED가 가장 최신 디스플레이인가요? 현재는 양자점 퀀텀 닷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텔레비전을 만들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과라서 퀀텀 닷이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좀 생소한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예. 그 퀀텀 닷, 즉 양자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3차원 구조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 가지고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요. 그게 원래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도체도 아니고 구도체도 아니고 사이에 있는 걸 반도체라고 하는데, 반도체는 기본적인 원리가 사이에 밴드갭이 있어서 그 밴드갭 이상의 에너지를 가해야지만 빛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양자점은 그 사이즈를 더 줄여가지고 밴드갭이 점점점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게 되면 빨간색은 파장이 보통 700나노미터 이상이 되고요. 파란색은 파장이 약 400나노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은 보통 400대 후반부터 700대 초반 나노미터에 이르는 파장을 보게 되는데, 양자 구속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양자점을 이용하게 되면 이 밴드갭을 조절할 수 있어서 레드, 그린, 블루색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럼 혹시 양자역학과는 관련이 없나요? 저는 약간 양자역학 같이 막 점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양자역학과도 사실은 관련이 되죠.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풀다 보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너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나노 크기로 입자가 작아질 때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변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제 디스플레이로 돌아와 보면, OLED TV는 안에 들어가는 활성층으로서 그 유기물을 활용한다는 게 있고, QLED TV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다가 양자점을 이렇게 깔아서 하는 방식이고, QD LCD TV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퀀텀 닷 쉿을 이용을 해서 빛을 바꿔가지고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빛의 삼원색인 레드, 그린, 블루를 얼마나 선명하게 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되면 돼요. 근데 이러한 이제 구조 중에서도 보면은 현재 양자점 중에서도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물질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네. 이름이 되게 어려웠네요. 예, 조금 어렵죠. 이게 사실은 이제 결정 구조를 얘기하는 게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페이스 센터드 큐빅 구조와 BCC 구조가 약간 합쳐져 있는 구조를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러시아계 페로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런 구조를 개발을 해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이제 명칭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것은 유무기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인데요. 할라이드는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17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과 같은 물질이 ABX3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무기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현재는 이제 그 빛을 내는 LED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유기 발광 다이오드인 OLED를 따라가려면 아직 갈 길은 아직 멉니다. 하지만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결국에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선명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기물은 그 자체가 유기물이기 때문에 full width at half maximum이 좀 커서 더 선명함이 약간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잡아준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뒤에 있는 할라이드 물질인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을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레드, 그린, 블루색을 만들 수 있어서 많이 이제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컨벤셔널 디스플레이는 약간 색을 다 못 내는데, 반면에 이제 퀀텀 닷 디스플레이와 같이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한 물질은 조금 더 선명한 빛을 낼 수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REC 2020에 더 부합하다는 물질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LED를 이제 만드는 방법은 현재는 이제 스핀 코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층을 만들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 보면 계단과 계단 사이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면 한 번에 건너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계단을 작게 만들어서 전자라든지 전공이 쉽게 넘어갈 수 있게 층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페로브스카이트 LED를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페로브스카이트 장점 중에서 다양한 색을 표현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아까 얘기했던 풀 위스 앤 헤프 맥시멈이 좁아서
더 선명한 빛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은 가야 할 길이 좀 멀다. 그리고 멀지만 여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여기 지플리카 같은 데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수영 교수님을 모시고 디스플레이는 물론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많은 곳에 활용될 수 있는 양자점 신소재인 페보르스카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디스플레이는 갈수록 점점점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추세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원래 모든 이 기술 발전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현재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메타버스 즉 초월 세계라고 하는 분야인데 이게 현실 세계와 구분이 되지 않는 가상 세계를 만드는 거죠. 이런 디스플레이가 가야 할 방향은 VR이라든지 AR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혹시 VR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저도 한번 해봤었는데 처음 느낄 때는 진짜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기함이 지나고 나서는 뭔가 해상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좀 크기도 커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작은 안경 같은 데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상도도 더 좋아져야 되고요. 특히나 우리가 얘기하는 이 픽셀 사이즈가 정말 작아져야 돼요. 이 작은 면적에다가 해상도를 맞추려면은 픽셀 사이즈가 작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3000 ppi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결국엔 5000 ppi 이상은 돼야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걸 쓰더라도 진짜 가상 세계가 아니고 현실 세계처럼 느껴질 만큼 이제 그런 세대가 올 것 같아요. 이제 뭐 페로브스카이트 LED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연구자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 신소재공학부 김수영 교수님을 모시고 되게 재미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고려대학교 지식의 날개 KU 놀리지 다음에는 또 다른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